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조상님과 후손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음택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풍수의 가치는 뭐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이 주변의 모든 자연 물건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시는데, 나의 돌아가신 이 조상님 당연히 나한테 영향을 주는 무언가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판단이겠죠. 자, 그 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25년 1학기 아파트 풍수론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좀 더 빠르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월부터 13주간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저와 함께 현장 학습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또 지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수강이 가능하시니, 정말 제대로 된 풍수지리, 정말 내 스스로 명당 아파트, 명당 주택 찾는 법을 공부하고자 하신다면은 그 어떤 재테크 강의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부하니까요. 저와 함께 의미 있는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옛날 풍수의 고서 장경에 보게 되면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장자승 생기야 라는 겁니다. 장자승생기야, 뭔 뜻이냐면은 죽은 사람은 생기를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로 좋은 땅에 묻혀서 좋은 땅의 그 좋은 기운에 올라타야지 이 자연이 잘 순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택이라는 것을 막연히 그냥 다른 어떤 얘기들만 듣다 보니까 미신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전혀 나랑 관련 없다 생각하지만은, 이 부분으로 보자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모든 것의 끝인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죽어서 땅을 거치지 않을 것들이 없죠. 우리가 또 현재 유용하게 쓰고 있는 모든 자원들도 동식물들의 죽음, 그리고 사람의 죽음들이 모이고 자연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한 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음을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 앞으로도 음택을 통해서도 더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산소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나무들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갔던 출장지 중에서 한 곳도 음택 출장지였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만큼 정말 또 저희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의뢰인분께서도 제일 처음에 고민하셨던 게 바로 산소 주변의 그런 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것들을 쳐내야 되고 또 이걸 쳐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건데, 뭐 물론 궁극적으로는 현장을 가봐야 개별적인 사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나무를 쳐야 되냐? 당연히 이 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무를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거, 나무목이죠. 나무목은 어이됐건 간에 흙과 상극의 관계를 가집니다. 목극토라고 하잖아요. 주택만 예를 들어도 이 나무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뿌리들, 이 뿌리들이 집이 지어져 있는 이 땅을 해하게 되는 거죠. 땅을 파헤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과 집, 이 나무와 흙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근데 극한다고 해서 다 해롭다, 나쁘다 이런 측면 아닙니다. 삶이 있으면은 죽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의 이면으로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택, 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목이라는 것이 뿌리가 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조상님의 유골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유골의 허리를 뒤감을 수 있는 거고, 두개골 쪽에 해서 이렇게 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싶으시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만약 이런 조상님의 유골이 있는 상태에서 나뭇가지가 칭칭칭칭 감기게 되면은 이제 자손에게도 똑같이 영향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기 때문인 거죠. 이런 기운으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조상님과 후손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나무 뿌리가 있는 곳은 피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가 아니라고 해도 위에 가지가 막 펼쳐져 있어가지고 가지가 이만큼 자라서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여기가 이끼가 끼게 된다라든지 한다면은 당연히 쳐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가지
맞이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날을 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큰 나무에 손대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다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거고, 정말로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괜히 손댔다가 자손들한테 해가 갈 수가 있고, 그날 작업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작업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유골에 대한 이야기, 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 조상님이 없어지면 되겠네, 그냥 드러내서 화장을 해버리면 되겠네, 납골당에 모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맞죠.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간과한다는 겁니다. 조상님이 여기 묻혀 계심으로 인해서 해로운 기운을 전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기운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조상님 이 묘로 인해서 후손에게 가는 영향이 10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0 중에서 해로운 것이 70, 좋은 것이 30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로운 거 70만 생각을 해서 조상님을 탁 드러내버리면은 이 좋은 거 30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거 30을 간과하기 때문에 조상님들 한번 작업 싹 해버리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복합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수목장을 가야 됩니까? 납골당을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장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납골당이 좋을까요? 라고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수목장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연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수목장이 진짜 자연을 위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진짜 자연을 위하는 것 같으면요, 아무런 사람의 손 없는, 아무런 인공의 물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목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나무 이렇게 꽂아놓고 공동묘지랑 똑같은 거죠. 자연에 있는 나무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곳에다가 그냥 나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형태만 했을 뿐, 그게 진짜 자연적인 방법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수목장이냐 납골당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화장을 하냐 화장을 하지 않냐의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장을 통해서 조상님을 땅에 묻으면 되는 거고, 사실상 이렇게 조상님의 유골만 묻게 되면은 저절로 이게 자연이 순환화가 되는 겁니다. 조상님 나중에 돌볼 자손이 없어지게 되고, 이게 묘가 묵어지게 되고, 그냥 그렇게 순환이 되면서 우리의 땅이 구성이 되어 왔던 겁니다. 관리를 하냐 마냐 이 차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 고민하실 차원이면은 지금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예를 올리는 거, 그게 진짜 조상님을 생각하는 거지, 괜히 나중 생각한다라는 핑계로 싹 정리를 하시는 거는 절대 자손된 도리는 아니다라는 거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수목장이냐 납골당이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화장이냐 생장이냐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 수목장이 좋습니까? 납골당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화장을 했다라고 해도 말이죠, 어쨌든 땅의 기운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면은 그거는 더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목장이라고 해도 석관을 해가지고 또 그 안에 또 유골함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그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골가루, 뼈가루만 그대로 묻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수목장이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좋은 자리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납골당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어떤 땅의 원리를 이야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윗대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땅에 묻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묘지천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시류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도 맞는데, 이 시류가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건 역시나 이 세상의 이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이치를 또 잘 지키는 집안들은 오히려 다른 집안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잘 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살고 싶다면은 돈을 버는 측면, 우리 조상님의 기운을 잘 보존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오래도록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음택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려 봤는데요. 음택이라고 하는 거, 동주는 이명과 같이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양택이 있기 때문에 음택이 있는 것이고, 이걸 다
같이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이 자연의 이치, 풍수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셔서 현명한 선택들로만 삶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분들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